네, 시간이 된 관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법 이론 및 지도법을 알려주실 저희 대한공교협회 이사님이시면서 부산공교협회 부회장님이신 장오현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장 지루한 교육받는 장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국궁을 접한 지가 76년도 제가 20살 때 이 활을 접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 각궁이라는 걸 쏴본 게 76년도 인천 무덕장 수건공원 쪽에서 처음 쏴봤습니다. 처음 활을 각궁을 한번 쏴봤고, 지금 그 세월이 지금 거의 내년이면 제가 직궁한 지 50년이 되는데, 참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활을 제가 처음 배울 적에는 저희 사범님들이 76년도에 제가 국궁을 처음 쏜 게 아니고 양궁 선수였어요. 양궁 선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궁 사범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국궁을 가르쳤어요. 양궁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궁도가 양궁하고 분리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예, 83년도에 분사가 됐죠. 그전에는 대한공도협회 안에 양궁, 국궁이 같은 협회 안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그때는 양궁 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국궁장 옆에서 활을 쏘게 됐어요. 국궁장 옆에서 관역을 놓고 활을 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는 활을 접하게 됐고, 제가 78년도부터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을 쏜 거는 78년도부터 쏘게 됐는데, 처음 직궁한 거는 76년도가 되고, 그때 그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시면서 옆에서, 그때는 상당히 우리 전체 국궁 인구가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00~3,000명, 전국에 한 2,000~3,000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등록된 선수들만 15,000명 정도 되죠. 그래서 세월이 늘면서 제가 승가를 본 지가 직궁 활을 쏘고 한 2년 정도 돼서 승단을 했는데, 그때는 승단, 이 활 쏘는 단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도 거의 많지가 않았었고, 지방대회에 거의 지방에서 지방 위주로 도 단위로 지방대회를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20살짜리가 어르신들 밑에서 배우려면 맨날 시골만 다녔죠. 시골만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배우게 됐는데, 이 국궁을 하면서, 국궁을 활을 쏘게 되면서, 사회에 나와서 활을 쏘게 되면서 한동안 활에 좀 미친다고 그러죠. 새벽에도 나가서 쏘고 밤에도 쏘고. 그러다 보이고, 그때 당시부터는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주지 않은 상태지만은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유지분들이 활을 쏘시는 데라서 상당히 어른들한테 예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 우리가 전국에 이 활터가 한 400여 군데가 되면서부터, 생활체육하고 또 합쳐지면서부터 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많고, 그런 시점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지도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도자 교육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의 그 후배들한테, 신사들한테 인품서부터 활을 쏘는 그 체계적으로 활을 쏘는데 체계적으로 좀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합니다. 83년도에 분사가 되기 전에 대한공도협회에서 그때 그 대한체육회장을 83년도에 어느 분이 하셨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83년도에는 돌아가신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대한체육회장을 하시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대한공도협회에서 정주영 회장님한테 이 양궁을 좀 키워주세요 해가지고 현대에서 그러면은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면은 양궁 부분은 우리 현대에서 앞으로 키워주겠다 이래가지고 83년도에 분사가 된 겁니다. 분사가 되고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궁도 경기 양궁장 그리고 그분들 집안에서 대대로 1년에 회장을 맡으면서 그때 당시 돈으로 20, 30억씩 투자를 하면서 양궁이 지금까지 끌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그 양궁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 강자죠. 이렇게 왔듯이 그 뿌리의 근원은 우리 국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 앞으로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오면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드린 궁도사법의 이해는 궁도사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수련 과정입니다. 외유 내강의 정신을 기반으로 부드러움 속에 단단한 중심을 갖추고 자연스러운 발시와 정신의 일치를 목표로 합니다. 이게 그 우리가 활을 신사들한테 가르치면서 제일 처음에 그 주제하고 맨날 이야기하는 게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해라. 그리고 정신 집중을 해라. 이러면서 가르치지만은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가 그 궁도장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은 우선 활을 쏘는 데만 집중하죠. 정신적인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거는 내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신사들한테 가르쳐야 될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만, 정신적인 부분은 빼고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법의 목적, 첫 번째, 정확성. 화살이 관역에 정확히 맞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재현될 수 있는 정확성이 목표다. 기술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이게 참 중요한 소리인데도 마음가짐은 별로 요즘 스포츠화 되면서 마음가짐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우선 맞아야 되니까. 시합에 나가서 한 발에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정신적인 거는 우리가 그 지도자분들이 진짜로 신사들한테 잘 가르쳐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관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확히 맞추는다. 한 발을 정확하게 맞추게 되려면은 바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 발을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진짜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쏘면은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똑같은 자세로 활은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자세로 쏘게 되면은 아무리 나쁜 자세라도 활은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맞게 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갖고 우리가 연습할 때 잘 맞죠? 생각 없이 편안하게 쏘기 때문에 잘 맞는데 시합만 나가면은 시수가 안 납니다. 그 시수가 안 나는 이유가 똑같은 자세로 안 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똑같은 자세라는 것은 우리가 그 평상시 연습을 매번 하는 소리로
시합을 연습같이, 연습을 시합같이 이 구호로 한만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연습할 때의 기본 마음가짐하고 우리가 시합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활을 쏠 때하고의 이 근육의 힘들이 틀려집니다. 힘이 들어가서 못 당길 수도 있고 너무 힘이 들어가서 더 밀 수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시수가 안 나기 때문에 반복 운동, 계속 그 힘을 그 활을 당겨서 유지할 수 있는 반복적인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정확히 목표, 정확히 맞는 것이나 같은 방법, 이 같은 방법으로 계속 활을 쏠 수 있는 그거는 우리 선수들이라든가 어떤 분들 이래 보면 하루에 그냥 한 50선, 60선 쏘는 분들이 있어요. 50선, 60선을 쏘면은 쏘는 거 금방 땡기다 금방 쏩니다. 쏘는 것도 금방 쏘기 때문에 잘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합 나가서 우리가 그리 많이 쏘는 건 아니죠. 많이 쏘는 건 아닌데 기다리는 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쏘는 그 몇 분, 그 동안에 우리가 그 힘주는 방향, 방법, 긴장감이 고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활이 똑바로 안 맞는 부분도 있죠. 그 부분들이 이제 뭐 바람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 자세부터가 내가 똑같이 쏘지를 않았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성은 잘 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자세가 반복되는 것이 사법의 핵심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 1번에 사대에 나가서 1번에 섰을 때와 7번에 섰을 때의 자세를 똑같이 하면 됩니까? 1번에 섰을 때와 4대 1번에 섰을 때와 4대 7번에 섰을 때 뭐가 틀려집니까? 활을 쏘는 이 방향 자체가 틀려집니다. 틀려지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똑같은 자세로 그냥 쏴요. 똑같은 자세로 쏘는데 실질적으로 7번에 섰을 때와 1번에 섰을 때는 이 활을 당겨서 밀고 다니는 방향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을 쓰라는 것은 그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섰을 때 실제 다리의 방향과 당기는 방향에 약간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자세를 1번에서나 7번에서나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쏘면은 분명히 좌우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짚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성, 활터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도자는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요즘 여러분들 시합하러 나가면은 비나를 땡기게 하나요, 못하게 하나요? 이게 비나를 땡기다가 우리가 금산에서 사고 난 거 아시죠? 옛날에 선수들이 시합장에 들어가서 활을 쏘는 선수들은 그 관역의 심판들하고 통제를 받으면서 쏘기 때문에 사고에 날 확률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때 당시에 관 옆에서 선수들 옆에서 관역을 보고 화살을 먹여서 땡기는 연습하다가 땡기다가 놓쳐버렸어요. 그게 해필 고전 막사에 있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오줌물로 관역 뒤쪽으로 저쪽에 고전막 뒤쪽으로 올라가는데 실수로 놓치기는 화살이 해필 머리에 맞아서 그 학생이 죽었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궁도에서 안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급차도 오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때 보험도 들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 이후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데 실력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 시합이나 경기장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사고. 그래서 대한궁도협회에서도 선수들이 이제 활을 쏘고 시합장에 들어가는데 경기장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금방 오자마자 몸도 못 풀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활을 바로 쏘게 하느냐 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요즘 그 시합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데 워밍업장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활을 쏘고 주사를 쏘고 할 수 있게끔 전차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성. 통일된 사법이 존재해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지도를 하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 제도의 핵심인데요. 이 교육을 하면서 신사들한테 저희가 그 신사들이고 신사들을 가리키고 지도자가 되신 여러분들이 신사들을 가리킬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이 틀 속에서 기본적인 것만 가리키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세밀하게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그 부분 그 활을 배우시는 분들의 신체적인 조건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르치면은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활을 배우러 왔는데 팔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해도 여기에 맞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똑같은 사법으로 똑같이 가르치면은 그분들이 적응을 하겠나요? 적응을 못하고 팔에 몇 대 맞고 나면 활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틀이라는 거는 그런 정확성은 분류별로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는 국궁이 옛날에 그 비정비팔로 서가지고 우리 그 책자에 나오죠. 기생을 안고 쐈다. 옛날 그 자세로 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지금 시합장에 나가보면 옛날 그 기생 안고 쏜다를 그 자세로 쏘는 분들 한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게 궁도도 옛날에 그 전통 무예, 전통 활쏘기에서 서서히 이 스포츠로 변해가면서 중점이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성적 쪽으로 옮겨집니다. 명중률로 옮겨지기 때문에 옛날 고유 자세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포츠가 되고 정확성을 유지하고 그 자세를 가장 좋은 자세에서 화살을 보내고 활을 이기고 하는 부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스포츠의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고 옛날 자세를 우리가 몰라야 되느냐? 그거는 잘 보존을 하고 이런 사법이 있다는 걸 알고 지도자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실질적으로 제가 옆에서 잠깐 시범을 보이면은 이게 그 마이크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정면에서 봐서 들리시죠? 네. 내가 목소리가 워낙 좋아요. 우리가 비정비칼을 써서 옛날에 쏠 때는 영궁중시를 썼습니다. 영궁중시를 하면은 칼은 약하고 화살은 옛날에 8번 막 9번 썼어요. 그랬을 때는 약한 알로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하늘을 들고 쏴야죠. 들고 쏘다 보니까 자세 자체가 비정비팔로 써서 위에서 가슴을 피질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당겨요. 어디로 오느냐? 현이 일로 옵니다. 오른쪽 가슴으로 가서 당기는 자체가 위에서 이렇게 걸머지죠. 그리고 뒤축이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평은 이쪽을 봅니다. 이쪽에 관역이 있었기 때문에 영궁중시를 써서 이렇게 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틈에서 안고 쏜다는 그 말이 나오고 근데 이 옆에서 약간 벽으로 볼까요? 이렇게 쐈습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 깍지가 어떻게 되죠? 중구비가 내려가면 깍지는 자연스럽고 이 부분이 여기 닿였습니다. 이걸 닿여서 여기까지 당겨서 여기서 뛰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비하하는 거라는 건 아니고요. 직선으로 땡겨서 이렇게 쏩니다. 이거는 우리가 슈팅하는 과정에서 쏘는 놓는 과정에서 현을 건드리는 이중 동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같이 위에서 끊어서 이렇게 당겼을 때는 여기서는 그냥 뛰면 돼요. 근데 지금 이쪽 중범위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뛰면 일부러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현을 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옛날 사법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약간씩 이렇게 벌어지면서 가슴이 펴지죠. 가슴이 펴지고, 옛날 저희가 배울 때는 컴퓨터로 쏘는 사법 자체가 없었어요. 전부 다 이 꼴입니다. 이 꼴에서 이렇게 해서 쐈는데 지금은 이 꼴에도 거의 적어지고 거의 턱 밑으로 됩니다. 왜냐? 촉으로 보기 위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질상으로 촉으로 파운드가 조금 높이고 화살을 가늘겠으면 이 촉으로 보면 관역에 놓고 쏘기가 참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의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신사들을 가르칠 적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요 자세는 이렇게 하고 요 자세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기본적인 틀만 가르쳐주세요. 틀만 가르쳐줘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쏘면서 아, 이 사람이 이게 맞겠구나 저게 맞겠구나를 선별을 해서 가르쳐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 자세가 있고요, 요즘 자세가 있고요. 옛날 자세가 참 이뻐요. 이게 뭐를 그린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 공채상이 있었죠. 지금 그거 없죠. 이 공채상이 없어진 이유가 이제 턱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일자로 되면서부터 스타일 자체가 거의 양궁 스타일로 변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쏘는 부분은 거의 양궁 야사랑 비슷해요.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국궁에서 이제 정확성을 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쏘면은 더 팔을 버틸 수 있고 어떻게 쏘아야 더 능률이 좋으냐를 딱 가다 보니까 서서히 그래 변해갈 뿐이에요. 골프 같은 것도 옛날에 대나무 갖고 나무 갖고 치다가 지금 샤프트로 치잖아요. 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벌써 궁도가 한지가 100년가 되는데 이 100년 동안 이 변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 사법이 좋다, 지금 사법이 좋다, 보정과 가치 창출은 스스로한테 스스로가 느끼는 과정일 뿐이지 요건 보존하고 요 자세가 나쁘다 이 뜻이 아닙니다. 변해가는 과정에 두 개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들고 했다가 이래저래 하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만들어 본 게 사법 8단계 구성 이 부분은 지금 그 8개 부분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한다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될 만한 거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맞다 나쁘다는 이 활을 쏘는 데 있어서 요게 맞다 저게 맞다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몸에 맞으면 최고예요. 우리가 그 활을 쏠 적에 어깨가 밀리고 중금이가 내려가고 근데 잘 쏘잖아요. 잘 쏘시는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반복성 정확하게 쏘는 그게 숙달되었기 때문에 활을 잘 쏘시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래 쏴서 그 자세가 좋아서 뭐 잘 쏘는 건 아니다. 또 자세가 안만 좋아도 시소가 안 나면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는 요래 했을 때 가장 그 팔이나 어깨 이런 데 무리가 없는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자세는 1년 정도 지나고 자기 스스로가 쏘는 배우는 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 성과는 결과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겨야지. 자세를 어떤 데 이래 보면은 저희들도 그 정의 사범이 있지만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맞추려고 그러면은 사람의 인체 구조가 틀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 적당한 선까지만 맞춰주고 기본적인 틀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너무 그 내가 생각하는 사범이 생각하는 그 자세를 만들려고 너무 힘주시 마시라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발디딤. 활을 쏠 때 기초가 되는 최초의 발딛는 자세. 예로부터 비정비팔의 자세로 전해지며 우궁의 경우 왼발은 관절 왼쪽 끝을 향하고 바로 듣고 오른발은 벌려 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분의 2가량을 뒤로 끌어 어깨 넓이만큼 벌려 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옛날에 그 우리가 책자에 나오는 걸 보면은 아주 편하게 위로, 어른들이 위로 해서 쏠 때가 있는데, 쏘는데 그때는 이 어깨 넓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붙여갖고 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죠, 허리가. 이래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왜 자꾸 이제 못하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게 활을 쏘는 것도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중심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깨 넓이만큼은 벌려야 양쪽 힘을 분산해서 우리가 발시를 하거나 뭐 할 때도 정확하게 이 힘의 균형을 배분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가 다리를 좁혀서 이렇게 당겨서 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활을 쏘게 되면은 팔 힘으로만 당겨서 쏘는 꼴이에요. 우리가 그 하체라든가 우리가 전신운동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쏘시는 분들 잃어보면은 전신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자세를 서가지고 할 때도 양쪽 뒤꿈치 부분서부터 정확하게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가슴을 내고 숨을 들여 마시고 이 멈춘 상태에서 당길 적에 정확하게 앞과 뒤가 50대 50으로 끌었을 때 몸의 중심이 잡히고 호흡이 되고 그게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상체만 갖고 쏘게 되면 활을 그냥 당겼다 놓는 거죠. 우리가 그 활을 쏘면서 한 발 한 발 쏘는데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하루에 한 5숨 정도만 하루 종일 정확하게만 쏴줘도 그 선수는 자세가 정확하게 붙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많이 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많이 쏘고 금방 쏘고 맞추고 또 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쏴서 또 맞추고 이래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분이 쏴서 이래 보면은 힘이 딸려갖고 나중에 나쁜 자세, 약간 변형된 자세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활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활을 이기고 화살이 화살을 이겨야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흐려 쏘고 나면은 나중에는 어깨가 약간 밀리고 깍지손이 약간 쳐져도 몰라요. 계속 쏘는 거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하루에 5손 쏘시는 분이나 충분히 쉬었다가 하루 종일 쏘시는 분이나 시수가 어느 쪽이 나중에 굳어질 것 같습니까? 내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을 때 활을 당겨서 쏴야 그 자세가 점차적으로 굳어가는 것이지, 계속 많이 쏴서 변형되는 자세로 갔다가 또 아침이 되면 멀쩡해갖고 또 새로 준비해서 시작했다가 또 약간 끝에 가면 변형이 되고 자세가 숙달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활을 쏘는 데 있어서도 9손도 좋고 10손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손 이상만 정확하게 쏘면은 그 선수는 절대 그 시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100%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발디딤을 할 때 발디딤은 정확하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디딤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몸가짐, 발디딤의 토대 위에 몸을 곧게 세우는 것이다.
두 다리의 무릎을 펴고 봉문을 오므리고 골고름에 힘을 주고 허리를 펴서 그 위에 상체를 곧게 세우는데 척추와 목덜미는 곧바르게 펴서 온몸의 중심을 허리 중앙에 두어 기력을 단전에 모으는 동작인 몸가짐 자세를 근간으로 하여 활석이 동작이 전개되기 때문에 자세는 앞으로나 뒤로 기울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 잘 맞아야 활을 당길 때도 편하게 당겨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쏠 수 있다 하는 뜻이고요. 살먹이기, 활쏘기 동작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준비 동작, 기초 체형을 유지하면서 호흡을 정리하고 기력을 충실히 하며 동작을 해야 함. 활의 줌을 쥐는 동작과 화살의 허리에서 뺀 현의 절피에 끼우는 동작, 그리고 깍지손을 현에 걸어 쥐는 동작의 포함됨 해갖고 우리가 이 화살을 낄 적에 여러분들한테 요게 없는 그 중요한 부분은 항상 그 화살을 우리가 군대에서 내어서 화살을 끼울 적에 먹일 적에 여러분들 이 두 손가락을 쓰시는 분들 있나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중통을 잡고 화살을 먹일 적에 분명히 이렇게 벌려서 화살을 돌리면서 밀어서 화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쏘고 난 다음에 돌려서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은 그냥 주워와서 닦아갖고 바로 군대에 넣고 한 잘 뽑아서 쏘는데, 항상 화살을 뽑아서 끼울 때는 여기서 넣고 돌리면서 화살의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이거 그 화살이 부러진 거 쏘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 30건이 넘습니다. 부러진 거 화살로 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부러진 화살 쏴가지고 카본이나 죽시나 병원에 가고 미세 수술 다 받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부분들 안전, 이런 부분들을 특히 신사들한테는 주의를 시키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화살은 과감하게 부러뜨려 버리세요. 그런 거를 뭐 본드 한 방울 넣어갖고 쓰고 그렇게 시키지 마시고 무조건 부러뜨려 버리세요. 그게 화살 아깝다, 돈 아깝다. 나중에 잘못되면은 수백 배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들어올리기, 활과 화살.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소리죠? 이게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순서들을 이렇게 지켜갖고 하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들어오면 그냥 바로 서가지고 바로 쏘게 하고 하는데, 하나하나 처음에는 한 달간이라도 신사들한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박인이 돼야 그 다음 어디를 가도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올리기, 활과 화살을 먹인 후 좌우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세로축을 근간으로 한 가로축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임. 들어올릴 때 두 손과 팔은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하고 두 어깨는 올라가지 않고 차분하게 가라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여러분들 활을 쏘면서 밤바닥하고 이 등짐의 중요성, 우리가 활을 쏘면은 팔을 돌리죠. 이 돌렸을 때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활을 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7개월 쏘고 난 다음에 아우 나 어깨가 아파서 활을 못 쏘겠다. 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근육의 힘으로 쏘는 게 활을 안 쏘고 어깨에 받쳐놓고 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활을 쏴가지고 중급이 돌려라고 딱 돌립니다. 돌리면은 이 돌린 상황에서 이 하상제, 이 등 깍지손의 중손의 잡힘과 이 등인으로 미는 이 동작이 우리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하고 이게 전체가 근육 힘으로 버텨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그냥 갖다 붙어버립니다. 붙은 상태에서 억지로 세노를 쏘게 되면은 이게 충격이 계속 와서 한 6, 7개월 지나고 나면은 아우 나 이 어깨가 아파서 뭐 문제가 있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깍지손을 당겨서 이게 뒤꿈치가 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뒤꿈치가 당기면 한없이 당겨져요. 한없이 당겨지고 또 여기서 우리가 뒤쪽으로 깍지손을 틀어서 뒤쪽으로 몸쪽으로 붙이라고 그러는데 이 붙인 상태로 돼야 이 근육 자체에서 버티는 힘들이 생기는데 이걸 안 하고 이 중구미를 약간 떨어지고 그냥 이 옆으로 대충 붙여갖고 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가 아파요. 관절이 근육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수분들이라든가 이 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대충 다 한 번씩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껴서 안 되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심사받을 때 가르치지 마시고 가르치는 자세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가르쳐 주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밀며당기기. 들어올린 활을 앞뒤로 밀며당겨서 만작에 이르게 될 때까지 동작을 밀며당기기라고 한다. 밀며당기기는 활쏘기 동작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밀고 당기기의 잘잘못은 만작과 발시에 큰 영향을 준다. 이게 여기서 중요하게 하는 거는 줌손과 깍지손의 힘이 꼭 50대 50 명확하게 나눠져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왼쪽 줌손이 힘이 세게 되면은 앞쪽으로 몸이 쏠리게 되고요. 깍지손이 앞으로 쭉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50대 50으로 하고 여러분들 활을 내가 쏘면서 진짜 활을 쏴서 진짜 기분 좋게 떨어졌을 때 온몸이 다 풀리고 진짜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느끼시죠? 대답들이 없으시네. 그게 내 원래의 자세, 진짜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막 연습했어. 그래도 잘 안 맞아. 근데 아침에 딱 쉬고 나와서 한 발 탁 해갖고 탁 쐈는데 진짜로 힘서부터 모든 게 바라스가 탁 맞아서 떨어졌을 때 그게 이 활 쏘는 사람의 쾌감이 느끼는 건데 그 부분들을 근데 잘 쐈는데 딱 보면 홀딱 넘어가 버려요. 이 평소에 그 자세로 안 쐈다는 거거든요. 잘 쐈을 때 그 자세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넘어갔나? 내가 잘 쏴서 넘어간 건데 그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평소 자세로 또 좀 쏘다 보면 또 돌아갑니다. 그럼 잘 맞아요. 시합 나가면 홀딱 넘고 짧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반복 연습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 자세를 알고 반복 연습을 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많이 쏜다고 해서 활은 내 자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밀며당기기에서 앞손과 중손과 깍지손의 비율은 몇 대 몇? 그래야 중심이 잘 잡히고 내 몸이 탁 풀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만작은 몸과 마음과 궁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활을 밀고 당기며 발사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활쏘기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궁사는 하나를 확실히 잡아당겨야 하고 겨냥을 하며 발시가 될 때까지 줌선은 관역의 겨냥점으로 쭉쭉 밀고 들어가고 깍지선은 엎으면서 가슴을 펴고 어깨축기는 뒤로 오므리면서 더욱더 중구미를 들어 당겨야 함. 만작의 시간은 4에서 6초가 적당한데
이 시간의 겨냥과 구침과 정신 집중을 동시에 하면서 발사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서 4에서 6초는 가장 기본적으로 했을 때 4에서 6초고요. 조금 하시는 분들은 한 10초, 12초, 뭐 16, 15초 요 사이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 부분 4초에서 6초라는 부분들은 딱 그 부분을 해서 땡겨서 만작을 하면서 관역을 보고 내 자세를 잡아서 쐈을 때 그게 이제 가장 활 성능에 효과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계량궁이라든가 각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50파운드다 그래갖고 50파운드를 딱 당겨가지고 파운드를 딱 재면 50파운드가 나오죠. 나오는데 걸어놓은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지나면 파운드가 한 3, 4파운드 줄어들어 버려요. 그만큼 탄성이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계속 잡고 있으면은 활 파운드 수는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분이 그 타이밍을 계속 15초 뭐 이렇게 가서 똑같은 타이밍으로 하면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힘이 덜 들고 가장 발시해서 눈에서 과격을 보고 해서 쐈을 때 그거는 10초 안쪽으로 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고 이게 교과서에 맞다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네, 발사, 활을 쏘는 최후의 동작으로 승패를 가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손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뻐개며 기력을 몸속에서 폭발시키는 것이므로 살이 현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활을 쏘면서 가슴을 뻐갠다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활을 당겨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고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이 등인과 깍지손을 틀어서 몸쪽으로 붙이는 이 동작이 하나의 남들이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이 사람 기분이 화살은 그 자리에 있어요. 날려나가는 것도 당기는 것도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순간에 그분은 날리거나 또 화하게 당기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가까이 쓴 상태지만 나는 몸쪽으로서라도 밀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균형이 맞았을 때 떨어졌을 때 그게 동시발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잔신 요즘 최고 안 지켜지는 거. 자, 우리가 활을 해가지고 활을 쏘고 난 다음에 요즘 이래 보면은 시합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이래 보면은 실질적으로 잔신을 해가지고 잔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저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자세를 굳히기 위해서는 끝까지 중통을 끝까지 관역을 향해서 밀고 있고 이 깍지손이 몸쪽으로 해갖고 어깨 견갑골이 딱 붙어갖고 떨어질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를 해줘야 뇌에서 이게 한 15일에서 20일이 지나면 그걸 조금 기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들을 습관을 시켜야 어느 순간에 땡겨도 자세를 내 탁 떨어지게 이렇게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잔신이 화살은 이미 떠났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분명히 화살은 떠나서 별 필요 없어요. 이미 화살은 날아가고 있는데 이어서 내 자세를 잡고 있어봐야 뭐합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서 우리가 활을 쏘는 데 있어서 그 자세를 유지시켜주고 그 자세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잔신입니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신사단한테 가르칠 때 화살이 끝까지 관역에서 떨어졌을 때까지의 잔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주시는 게 신사들한테 굉장히 하고 지도자가 또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법 및 단계별 교정 포인트. 자, 사람들이 이제 활을 배우러 처음 왔습니다. 왔을 때 처음에 활의 구조라든가 활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그 기본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부님이 실질적으로 이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쏜다는 거를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실습, 그 사람을 내려다가 요렇게 하게끔 만드는 게 실습. 실습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은 교정, 또 교정된 부분을 반복시키고 실전 적용의 순수한 구조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자마자 활을 쏘게 하고 오자마자 당기게 하고 이게 구조하고 설명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활을 다치기 상당히 어깨라든가 이 활도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놓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사를 떠나서 이제 활을 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뭐 한 열흘만 되면 벌써 사진에서 활 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좀 그 유도해서 어느 정도 기력이 되면은 활을 쏠 수 있게끔 요 지도 방법을 따라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시범 단계에서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이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어느 분들이 와갖고 이렇게 뭐 이래 됐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순간적으로 그런가? 이랬는데 땡겨가지고 활을 땡겨가지고 관역만 딱 보이면 옛날 자세 그냥 써요. 순간적으로 잊어먹어. 가르쳐준 것도. 저도 마찬가지. 요번에 바람이 이쪽에서 오네. 약간 앞대고 쏴야지. 나도 모르게 땡기다 펴보면 그냥 나와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정신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분은 한 1년 반 정도 쏘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근데 그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이거였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서로 이해를 정확하게 못했던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일일이 설명을 다 안 하셔도 책자에 있는데 다 아시겠죠? 저쪽에 누가 문 좀 닫아주세요. 이게 멀리 오시고 식사하시고 뭐 또 이래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셔갖고 강의도 재미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좋으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 그 소리 크게 한번 지를까요? 큰 소리 쳐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예, 가슴 한번 쫙 푸시고. 제가 지금 요거 한 30분까지니까 한 10분에서 15분만 하고 끝낼 테니까 좀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웬만큼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책자에 나름대로 내가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좀 거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교정 반복 실전 적용 요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대로 꼭 여기 따르라는 건 아닌데 요대로 하는 게 순차적으로 좀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시 흔한 오류와 교정의 근거 이 부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작은 오류 하나에서도 힘의 흐름이 바뀌고 발시의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기술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감각적으로 이해시키는 과정과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하기 위해 지도자가 어떤 설명과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깨가 올라가는 경우, 신사들 가장 많이 와서 활을 당겼을 때 어깨가 많이 올라가죠. 이게 쏘면은 내려가지 않고 이래 밀려가고 쏘죠. 이 신사 때 이 자세를 못 잡아주면은 그분은 평생 그렇게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적에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도 어깨에 힘을 빼고 중구미를 돌리고, 이게 각지손도, 우리가 각지손을 이렇게 보통 잡게 되면은 턱 밑에 오더라도 이게 윗부분과 이게 각지손이 몸 힘에 이게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짜서 끌 수가 있지, 이게 내려가거나 이래 되면 힘을 못 써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걸 각지손을 짰을 때 짠다고 짰는데 보면은 우리가 짰잖아요. 근데 이게 수평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짰다 그래갖고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현을 당기면은 현이 있고 활줄이, 현이 세기 때문에 당기는 거는 보통 이 정도로 이렇게 당깁니다. 이 정도로 당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짜주는 거에 손등이 하늘을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짜 그래갖고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손등을 안 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당겨갖고 이걸 안 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당기면은 현이 한없이 당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구미를 올리고 이걸 짜잖아요. 짜면은 뒤에 견갑골이 딱 부딪혀서 더 이상 요것만 짜지지 더 이상 이게 나가질 않아요. 않기 때문에 고까지 당긴 상태에서 마지막 발시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짜는 이 근육과 등임, 이 미는 등임에 의해서 화살이 발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깨 다치는 분들 많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겨갖고 돌려놓고 회전근개에다가 뼈가 딱 붙은 상태에서 깍지손만 잡당기고 쏴버립니다. 이래 되면 충격이 굉장히 옵니다. 이 부분이 이 등임과 3, 4미 부분을, 중통 부분을 충분히 등임으로 밀어서 이 그 뼈가 이렇게 부딪혀 있지 않게 이래 벌어지는 상태가 되게서 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쭉 빠져나갑니다. 이게 어깨에 받쳐 있으면 결국 이것만 계속해서 여기 충격이 계속 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깨가 올라가는 경우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요 손목 힘으로 발시하는 경우, 이거 딱 부딪혀 놓고 딱 대놓고 이것만 당겨서 그냥 없습니다. 계속 충격이 쌓여서 젊었을 땐 잘 몰라요. 쌓여서 나중에 연세 좀 들면은, 아이고 나 이제 화를 나야 돼서 어깨가 아파서 못 쏘겠어, 이 소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은 근육의 힘, 이 팔을 버티는 힘에서 받쳐주는 느낌만 하고, 마지막에 쏘는 거는 양쪽 근육 힘으로 밀고 쏘는 겁니다. 이 근육 힘을 안 쏘게 되면은 어깨, 우리가 이게 관절 부분이 꼭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쏠 때에도 끝까지 밀고 쏴야 된다는 거. 중간에 쏘다가 한쪽이 힘이 멈춰버리면 한쪽은 충격이 꼭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중심이 흔들리는 경우, 우리가 여기서 활을 이렇게 쐈을 때 바닥을 정면으로 쏴가지고 우리가 이게 발디딤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정면을 보고 있는 경우, 이 옆에서 이제 우리가 관역을 보고 섰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 당겨서 우리가 활을 쏠 적에 이렇게 당겨서 이 자리에서 쏘나요? 그렇게 쏘나요? 이게 무게중심이 우리가 서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현을 당기게 되면은
가슴을 피게 되면은 내가 섰는 이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관을 향한 중심이 아니고 내가 섰는 이 중심으로 앞에 중심이 약간 기울어져야 이걸 버팁니다. 이 부분이 중심 이동이 되는 건데 그리고 선 상태에서 우리가 앞발꿈치 쪽으로 중심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버티는 건데 우리가 활을 이렇게 쏘진 않죠. 그래서 어깨를 넣고 앞에 중심을 하면은 이 내가 섰는 이 방향으로 약간의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이 중심이 이동이 되는 부분들을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은 좀 이상한 자세들을 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비정비팔 자세보다 그리고 비정비팔을 쏘는 분들이 비정비팔로 쏘는 분들이 특히 그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이 비정비팔로 섰는데 쏘는 거는 상체 부분은 지금 쏘는 스타일로 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서 이래 보면은 이게 완전히 서가지고 어깨 그러면 아주 이상한 자세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하시면서 비정비팔로 정확하게 쓰신 분들은 약간 가슴 바깥쪽으로 혀를 당기게 해서 자연스러운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저께 또 이야기한 게 관점이 된 게 뭐냐, 어저께 뭐가 있었냐면은 질문사항 중에 호흡법이라 그래갖고 우리 그 조선의 궁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서서히 들어 마시면서 화를 땡기라고 돼 있죠. 보셨나요? 이 호흡을 하면서. 근데 그게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가 뭐 국궁을 했지만은 양궁도 했고 해서 그리고 스포츠학 쪽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훑어보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훑어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훑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스포츠 과학 쪽으로 보면은 활을 당겨서 만작을 하는 순간까지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표가 흔들립니다. 거궁할 때까지는 들이마셨다가 한 30% 들이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활을 당겨줘야 온몸에 그 힘이 바란스가 맞지. 우리가 그 만작을 하면서까지 호흡을 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놓고 해봤는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기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결론은 호흡은 만작과 동시에 멈춰야 된다. 발시 후 호흡을 한다. 결론은 그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그 학회에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그건 좀 이상하다 해서 궁술에는 조선의 궁술 책자에는 그리 나왔지만 제가 그 이해가 잘 안 가서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제가 한 느끼는 바로는 우리 그 선수 되시는 분 경북 선수죠? 일어서 보세요. 만작해갖고 땡겨서 호흡합니까? 그렇죠. 뱉어내든 들여마시든 멈춘 상태에서 활이 발시가 되고 고맙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상충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도 내 편하게 그렇게 또 연습을 해오셨던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근데 과학적으로 스포츠 과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활을 쏠 적에 호흡은 멈춰야 된다. 우리가 그 100m 선수가 100m를 가면서 호흡을 하나요? 출발과 동시에 숨은 멈추고 그 100m를 끝나고 난 다음에 호흡을 합니다. 왜냐? 호흡하는 순간에 기력이나 이게 다 틀려져 버려요. 다 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문으로 이 번역을 하면서 어떤 이해의 소지가 있었나 아니면은 저 부분들이 계속 끌라는 뜻의 말인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나? 이게 그 활을 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겨서 쏘는 순간까지 남들이 보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밀고 당기고 하는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번역의 오류인지 실질적으로 그런 건지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쵸? 우리가 이제 싸우면 실제 멈추지 않으면은 활을 만장을 해갖고 호흡을 하면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옛날 책을 한문을 번역을 하면서 그 책자에는 계속 흐름을 유지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게 호흡법에 뭐 잘못 전달이 됐는지 그건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느낌이 그렇고 우리가 내가 스포츠 학계에도 물어보고 그걸 물어봤을 때는 그거는 멈추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자는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참가자가 자기 업무의 오류를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강력이 높아질수록 교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실전에서의 안정성도 확보됩니다. 이런 오류인식, 감각교정, 반복의 구조를 통해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궁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르쳐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활은 가르쳐 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얼만큼의 연습을 하고 그 사람의 집중 거기에 대한 집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진짜로 성의가 있고 이런 분들은 저도 옛날에 한참 막 그 활에 쏘고 싶어가지고 밤에 새벽 2시에도 일어나면 그거였는데 한번 가봐야지. 새벽 2시에 그때는 라이트고 뭐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랜턴 갖다 놓고 관역 비춰놓고 사대에서 밤에 쏘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열정감이 있었을 때의 시수와 지금의 저의 시수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줬을 때 그 사람이 한 개라도 더 이해를 하고 한 개라도 그걸 파고들었을 때 그 사람의 성취감이 높아지시는 거지. 여러분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끌어줄 만큼 이끌어주고 반복할 만큼 반복을 해줘도 그 이후에 정확한 자세라든가 그 정확한 쏘임은 본인 스스로가 터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강조해야 될 안전사항, 위험 환상, 활터 입장, 책임과 권한의 시작. 이 부분 한 번씩 쭉 읽으세요. 지금 읽으세요. 요 마지막 부분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거기 안 숙이실 분들은 안 읽는다는 소리죠? 근데 교육하시기 전에 또 성의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또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셔가지고 활동으로 돌아가시면은, 공도장으로 돌아가시면은, 지금 우리 공도인단한테 가장 절실한 게
화합, 서로 간의 이해, 단합입니다. 지금 우리 공도 인구들이 상당히 그 파크 골프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활터 문화가 화기애애하고 서로 단합돼서 즐겁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자꾸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런 문화를 이끌어서 화합되고 재미있는 활터, 활소로 갔어도 경기를 갔어도 재미있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대국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각 지역별로 좋은 안건이 있고 좋은 그게 있으면은 서로 격려하고 응원 보내주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여기서 이제 이해를 잘못해서 대국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막 보는 사람이 불쾌할 정도로 막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항상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잘 다독거려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꼭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세요. 대답이 적어요.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